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혹시 장 보러 대형마트 다녀오셨습니까? 백신 접종 완료나 PCR 결과 음성 증명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요. 네, 이른바 방역 패스가 있어야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같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조치가 10일부터 시작됐죠. 네, 이게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이 방침을 두고 입장 차이는 여전합니다.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과 감염병 통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만원 버스나 지하철은 괜찮고 대형마트는 안 된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최근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의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건 일단 멈추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외에도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 앞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낙후된 거제 동남부와 도심을 연결하는 명진터널이 5년 만에 개통했습니다. 연결 도로가 생기면서 기존 30분 이상 걸리던 거리가 5분으로 크게 단축됐습니다. 오는 2024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는 김해 씨가 지난해 말 복싱 실업팀을 창단했습니다. 올해 전국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훈련 현장을 찾았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 등을 위반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폐업한 학원에 모여 도박을 하는 등 업소 11곳, 7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해에서 술을 마시고 흉기로 난동을 부린 20대 베트남인 A씨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제의 동서를 잇는 명진터널이 10일 개통했습니다. 기존에 30분이나 걸리던 길이 5분으로 크게 줄었는데요. 낙후된 동남부와 도심을 이어주는 연결도로가 생기면서 시민들의 50년 수건이 해결됐습니다. 표현민 기자입니다. 거제 도심에서 거제면을 잇는 명진터널입니다. 터널 길이 1.6km,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그동안 거제 동쪽인 상문동과 서쪽인 거제면은 해발 566m인 계룡산에 막혀 30분 이상 크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5년 동안의 공사 끝에 10일 명진터널이 개통되면서 두 지역의 거리가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명진터널을 이용해 거제면 산청 교차로까지 직접 이동 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차가 막히지 않으면 약 5분 정도면 통과 가능합니다. 기존 외곽도로를 이용할 때 15km였던 이동거리도 이제는 7km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시민들도 50년 수건 사업인 동서 연결도로 개통을 반기고 있습니다. 많이 편리하지요. 우리 여기 갈 때 저 어디고 저쪽 터널 있잖아요. 저리 건너가고 저리 가면은 시간이 엄청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5분 걸린다는 게 나가 안 좋겠습니까? 거제시는 교통량 분산 등으로 외곽도로의 차량 정체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또 거제식물원과 대통령 생가 등 관광지가 밀집한 동남부 지역의 접근성이 좋아져 외부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있습니다. 천만 관광도시 거제로 가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아울러 우리 거제의 기간 도로망 형성으로 다양한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도 크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동서 연결도로 개통의 시작으로 통영 거제 간 고속도로 연장 등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상남도 선수들은 매년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상위권에 오를 만큼 못하는 운동이 없다는 말이 어울립니다. 레슬링이나 씨름, 역도와 탁구 등 효자 종목이 정말 많은데요. 여기에 복싱도 효자 종목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김해에서 지난해 말 복싱 실업팀을 만들었습니다. 국가대표 복서를 꿈꾸는 우리 선수들의 열띤 훈련 현장을 김수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습이지만 실전처럼 링 위에서 한판 승부가 펼쳐집니다. 기합 소리는 체육관 가득 차고 선수들의 눈빛도 더욱 거세집니다.
새벽 6시부터 이어진 강도 높은 훈련에 지칠 법도 하지만 아랑곳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앳된 얼굴의 선수들. 지난해 말 야심차게 창단한 김해 남명 산업개발 복싱팀입니다. 4명의 선수들은 다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저 제자들입니다. 농도가 아주 좀 강한 훈련을 하더라도 참고 견디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명 복싱 천재라고 불리는 서민재 선수. 한국 복싱 사상 최초로 중학교 때 38kg급 우승을 시작해서 지난해 무려 10체급 석권이라는 대기록을 썼습니다. 경남체구를 졸업하고 실업팀에 입단하면서 올해부터 목표를 다시 세웠습니다. 등이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말하면 꼴등이죠. 지금은 꼴등인데 더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이제 더 올라가서 그 형들 다 꺾고 제가 1등 하는 게 그게 목표입니다. 복싱팀은 지난해 12월 만들어졌습니다. 오는 2024년 전국체전을 앞둔 김해시가 남명산업개발과 김해시체육회, 경상남도체육회와 함께 창단한 겁니다. 선수는 20살부터 24살까지 모두 20대 유망주입니다. 아낌없는 체육회의 지원, 탄탄한 코치진, 선수들의 성실함과 열정은 팀의 밑바탕입니다. 전국 30여 개 복싱 실업팀 가운데 비록 나이도 어리고 경험은 적지만 미래 가능성은 무한대입니다. 복싱의 정열을 불태워서 훌륭한 제자를 기르는 것이 제 인생 목표이기도 합니다. 국가대표가 돼서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올림픽 등에서 금메달을 따서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계속 운동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많이 좋아하시니까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복싱 열심히 해서 감독님처럼 좋은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경남복싱의 큰 획을 긋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남명산업개발 복싱팀. 앞으로 이들의 금빛 꿈을 응원합니다. 필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미세먼지 나쁨입니다. 10일 월요일부터 경남의 대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출할 때는 황사 전용 마스크를 꼭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1,596명. 어떤 숫자일까요? 바로 경남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사람 숫자입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임대인 1,596명이 임대료를 일부 깎아주거나 아예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64억 원이고 가계 2,288곳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경남도는 지난주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토대로 올해도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위로금 10만 원입니다. 위로금 10만 원은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경상남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와 유족에게 위로금을 월 최대 1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월 5만 원이 지급되는데 여기서 만 65세 이상에게 월 5만 원을 더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또 올해는 소득 기준을 없애면서 지원 대상도 늘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2019년 12월 경상남도 부마 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관련자 위로금과 장제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지난해 20여 명이 위로금을 받았고 장제비 지원 대상은 없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경남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9일 오후 1시쯤 함양군 휴천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축구장 한 개 크기의 산림을 태운 뒤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오전 11시 50분쯤에는 진주시 대곡면에서 불이 나 대밭 일부가 불에 탔고 비슷한 시간 양산시 봉화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난 8일에도 고성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지난 일주일간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11곳에서 79명을 적발했습니다. 영업시간을 어긴 업소가 9곳에 57명, 인원 제한을 위반한 업소가 2곳에 22명입니다. 경찰은 시간을 넘겨 영업한 창원 상남동의 노래방과 파룡동의 와인바를 비롯해 폐업한 학원에 모여 도박 게임을 한 16명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경남경찰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유흥시설에 대한 단속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김해에서 술을 마시고 흉기로 난동을 부린 20대 베트남인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반쯤 김해 동상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주방에 있는 흉기를 가져와 난동을 부리다 업소 주인을 찌른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다행히 주인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강제 추방할 계획입니다. 쿠팡 창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성소수자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성희롱을 당했다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쿠팡 창원 1센터에서 근무하는 문채은 사원은 근무 기간 동안 외모 비하를 비롯한 성희롱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문 씨는 사건을 겪을 때마다 회사 측에 알렸지만 사측의 즉각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요구에도 사측은 오히려 가해자와 단둘이 화해하도록 자리를 마련했고 이 자리에서도 문 씨는 가해자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문 씨는 본인과 같은 성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으면 좋겠다고 전하며 가해자와 쿠팡 측에 사과를 받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생활할 사저를 문 대통령과 50년 지기인 건축가 승효상 씨가 설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승효상 씨는 문 대통령과는 경남고 동기로 인연을 맺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봉하마을 묘역을 설계하고 건축했습니다. 한편 사저는 현재 외관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며 이르면 오는 3월 말쯤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의 마산 지혜바다가 제7회 한국문화공간상을 받았습니다. 마산 지혜바다는 전통적인 도서관을 벗어나 다양한 공간 배치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상은 한국문화공간 건축학회가 주최한 것으로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 등 6개 분야 건축물이 선정됩니다. 한편 마산 지혜바다는 원도심 학교 건물을 활용한 곳으로 지난 2018년 문을 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어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